2025년 3월 초 각 대학에서는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평양의 봄은 아직 쌀쌀했지만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대강당. 최진혁은 수백 명의 신입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단상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대학 총장이 연설을 하고 있었다. 동무들은 오늘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이 되었소.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 지도자가 될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여. 진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것 같았다. 깔끔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우리 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들은 당 중앙위원회, 내각, 각 도당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소. 동무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하오. 입학식이 끝나고 진혁이는 기숙사로 향했다. 4인 1실의 기숙사는 비교적 깨끗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나는 김철수라고 하오. 함경북도에서 왔소. 최진혁이요. 평양 출신이요. 아, 평양? 좋겠소. 나는 고향이 청진이라 처음 평양에 왔소. 철수의 아버지는 함경북도 당 선전부장이었다. 역시 간부 집안 출신이었다. 같은 시각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성철은 전자공학부 교실에 앉아 있었다. 담당 교수가 들어와 첫 강의를 시작했다. 동무들, 우리 전자공학부는 국방공업의 핵심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장비. 이 모든 것이 전자공학의 영역이요. 성철이는 교수의 말에 집중했다. 비록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리라 다짐했다. 특히 최고 존엄 동지께서는 국방공업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오. 우리의 임무는 막중하오. 수업이 끝나고 성철이는 실험실로 향했다. 각종 전자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낡은 것도 있었지만 최신 중국산 장비도 눈에 띄었다. 야, 너도 신입생이지? 옆에서 한 학생이 말을 걸었다. 응, 나는 박성철이라고 해. 나는 김영호. 평안남도에서 왔어. 너는? 나도 평양. 평양? 좋겠다. 나는 고향이 순천이라 처음 평양에 왔어.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영호는 수학과 물리에 뛰어난 학생이었다. 한설은 평양의학대학 해부학 실습실에 서 있었다. 앞에는 인체 해부 모형이 놓여 있었다. 동무들,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소. 60대 교수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주위 학생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다. 실습이 끝나고 설은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다. 설아, 너 오늘 실습비 냈어? 아직. 어머니가 돈을 마련하고 계셔. 나도 아직이야. 부모님이 빚을 내셔야 할 것 같아. 평양의학대학의 실습비 문제는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었다.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약품과 도구는 학생들이 직접 구입해야 했다. 중국산 의료 장비와 약품은 비쌌다. 하지만 참아야지. 6년만 견디면 의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 의사 되면 평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허리 치료를 위해 모아둔 돈을 실습비로 써야 할 것 같았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미라는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에서 첫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굿모닝, 캄레즈. From now on, we will speak only English in this classroom.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교수의 영어 발음은 정확했다. The purpose of our university is to train diplomats and foreign trade workers who can represent our country abroad.
미라는 열심히 필기했다. 외교관의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 후 교수가 미란을 불렀다. 박미란 동무 영어 실력이 좋구만. 어디서 배웠소? 고급 중학교 때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훌륭하오.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고 싶소. 교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은 외무성 가기가 쉽지 않소. 대신 무역 쪽을 고려해 보시오.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소.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교수의 말이 현실이었다. 최유진은 가야금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다. 입학 후 첫 주가 지났지만 벌써 경쟁이 치열했다. 유진아, 아직도 연습해? 같은 학년의 리혜영이 들어왔다. 혜영의 아버지는 문화성 부상이었다. 응, 다음 주에 평가가 있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졸업하면 다 중앙금 예술단 가잖아. 혜영의 말이 맞았다. 음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평양의 예술단에 배치되었다. 모란봉악단, 삼지연관 현악단, 국립교향악단. 그래도 실력은 중요하잖아. 물론이지. 하지만 여기는 실력만으로 되는 곳이 아니야. 배경도 중요해.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음대에는 고위 간부 자녀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실력이 평범해도 좋은 예술단에 배치되곤 했다. 3월 중순 각 대학의 기숙사 생활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숙사. 성철이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세면장에서 줄을 서 있었다. 물이 또 안 나오네. 요즘 수도 공급이 자주 끊긴다더라. 기숙사 수도 시설은 노후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사고도 잦았다. 평양외국어대학은 건물 자체가 낡아 있었다. 미란의 기숙사 방에는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참아야지. 여기가 그래도 평양대학이잖아.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기숙사의 식사는 형편없었다. 옥수수밥에 묽은 김치국이 전부였다.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연습을 해? 그러니까 하숙집 얻는 게 나을 것 같아. 실제로 많은 음대 학생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근처 하숙집을 얻어 살았다. 기숙사 식사만으로는 체력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4월 말 각 대학에서 첫 중간 시험이 치러졌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최진혁은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당황했다. 마르크스 마이너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리식 사회주의에 적용한 사례를 논하시오. 주체 사상과 선군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문제들은 암기보다는 사고력을 요구했다. 진혁이는 밤새워 준비한 내용들을 써내려갔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여 답을 맞춰보았다. 이번 문제 너 뭐라고 썼어? 나는 선군 정치가 주체 사상의 군사적 구현이라고 썼는데. 아, 나는 좀 다르게 썼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박성철은 전자회로 이론 시험을 치렀다. 수학적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었다. 다이오드의 특성을 설명하고 정류회로를 설계하시오. 트랜지스터 증폭회로의 동작 원리를 수식으로 유도하시오. 성철이는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것이 바로 그가 좋아하는 분야였다. 5월 초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다.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상위 10%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북한 돈으로 매달 5,000원. 일반 노동자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진혁은 학년 3등을 했다.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축하해, 진혁아. 너도 잘했잖아. 진혁이의 룸메이트 김철수도 장학금을 받았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장학금 외에 특별 배급도 있었다.
국방공업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쌀과 식용유를 추가로 배급했다. 박성철은 학년 1등을 했다. 장학금과 함께 특별 배급을 받았다. 성철아, 대단하다. 전자공학부에서 1등이라니. 영우가 성철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뭐 열심히 했을 뿐이야. 겸손하긴. 교수님들이 너한테 기대가 크시던데? 실제로 성철이는 교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어느 교수는 그를 따로 불러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평양의학대학. 한설은 실습실에서 혼자 남아 공부하고 있었다. 해부학 중간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 아직도 있어? 같은 반 친구 김순이가 들어왔다. 응, 좀 더 공부하려고.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설은 쓴웃음을 지었다. 실습비를 마련하느라 어머니가 빚을 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시험 잘 봐서 장학금 받으면 돼. 장학금 받아도 실습비 대기에는 부족하잖아. 순이의 말이 맞았다. 의대의 실습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생리학 실습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 방학 때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평양에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과외라도 하면. 하지만 과외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적발되면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평양외국어대학. 박미라는 도서관에서 외교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미란아, 여기 있었구나. 선배 리영숙이 다가왔다. 영숙은 4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선배님 배치는 어디로 나오셨어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외경제성 산하 무역회사야. 외무성이 아니고요? 응. 우리 과에서 외무성 간 사람은 3명뿐이야. 다들 당 중앙위원회급 간부 자녀들이고.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영숙 선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성적도 우수했다. 선배님처럼 실력이 좋으신데도 실력만으로는 안 돼. 외교관은 해외에 나가는 직책이잖아. 당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만 보내는 거야.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미란아, 너무 실망하지 마. 무역 쪽도 나쁘지 않아. 중국 출장도 자주 가고 실질적인 소득도 외교관보다 나을 수 있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교관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6월 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박성철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 김책공대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다, 성철아.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교수님들이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다고. 오, 그거 좋은 기회구나. 미사일 분야는 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잖니. 네,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성철이는 다짐했다. 비록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었지만 기술자로서 최고가 되겠다고. 최진혁은 방학 동안 아버지를 따라 당 중앙위원회 건물에 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의 업무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진혁아, 여기가 바로 우리 당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다. 웅장한 건물 내부에는 수많은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졸업하면 너도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한설은 방학 동안 평양시 인민병원에서 간호사 보조 일을 했다. 실습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설아, 저 환자 좀 도와줄래? 30대 간호사가 설을 불렀다. 설은 환자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약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한 달간의 일로 중국 돈 200위안을 벌었다. 다음 학기 실습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여름방학 동안 장마당에서는 대학생들 이야기가 화제였다. 김대 학생들은 정말 다르다더라. 중국산 노트북도 쓰고 그야 간부집 자식들이니까. 우리랑은 세상이 다르지. 김책공대 학생들도 요즘 대우가 좋다더라. 특별 배급도 받고. 그래도 김대만 하겠어? 김대 나오면 당 중앙에 가잖아. 의대 학생들은 고생이 심하다던데? 실습비 때문에. 맞아. 우리 조카 딸이 의대 다니는데 부모가 빚을 졌다더라고. 한편에서는 음대 학생들 이야기도 나왔다. 음대는 거의 다 간부집 자식들이래. 실력이 별로여도 들어간다더라. 그래도 졸업하면 평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좋지. 기숙사 밥이 형편없어서 하숙 사는 학생들이 많다던데? 그럴 돈이 있는 집 자식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9월 초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다시 각자의 대학으로 돌아왔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정치경제학 심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최진혁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이론 수업을 들었다. 동무들,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오.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오. 교수의 강의는 이론적이었다. 하지만 진혁이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이 이론들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장마당에서 본 현실과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본격적인 전자공학 실험이 시작되었다. 박성철은 회로 설계 실험을 하고 있었다. 성철아, 이 회로 좀 봐줄래? 영우가 도움을 요청했다. 성철이는 영우의 회로를 점검했다. 여기 저항값이 잘못됐어. 이렇게 바꿔봐. 아, 그렇구나. 고마워. 성철이는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론보다 실습이 더 재미있었다. 평양의학대학에서는 생리학 실습이 시작되었다. 한설은 또다시 실습비 문제로 고민했다. 설아, 이번 학기 실습비는 마련했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방학 때 번 돈이랑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겨우. 정말 고생이 많다. 우리 같은 학생들은 의대 다니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견뎌야 했다. 10월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어느 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김철수와 대화를 나눴다. 철수야, 너는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 당연히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지.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현실에 도움이 될까? 철수는 진혁이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간부가 되는 거잖아. 그래, 맞아. 하지만 진혁이는 말을 멈췄다. 마음속 의문을 계속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박성철은 실험실에서 한 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성철 동무, 자네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만. 대학원 진학하면 국방공업연구소에 추천해 주겠소.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국가에서 미사일과 전자무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소.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성철이는 가슴이 뛰었다. 비록 당 간부가 되는 길은 아니었지만 기술자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설은 실습 중에 한 환자를 돌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학생, 고맙소. 덕분에 아픔이 좀 나아졌소. 60대 노인 환자가 설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약보다 더 좋았소. 설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다.
11월 어느 날 박성철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한 최진혁을 만났다. 두 친구는 대동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성철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런데 진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성철아, 사실 김대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 어떻게? 수업은 대부분 이론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야.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보다는 인맥 쌓기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럴 줄 알았어. 성철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대 나온다고 무조건 출세하는 건 아니더라. 결국 집안 배경과 연줄이 중요한 거지. 너는 김책공대에서 어때? 나는 재미있어. 실험도 하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좋아. 교수님들도 실력 위주로 평가하시고. 부럽다, 솔직히. 진혁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성철아, 내가 김책공대 간 게 어쩌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어. 고마워, 진혁아. 너도 김대에서 좋은 간부가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줘.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2025년 12월 1학년이 끝나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 최진혁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당 간부가 되는 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력만이 아니라 인맥, 정치적 감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했다. 박성철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등을 유지하며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기술자로서의 길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정치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국방공업이라는 중요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한설은 평양의학대학에서 고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실습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키워갔다. 그녀는 6년 후 훌륭한 의사가 되리라 다짐했다. 박미라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외교관의 꿈을 조정했다. 외무성이 아니더라도 무역 분야에서 국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영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다. 최유진은 김원균명 칭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가야금 실력을 향상시켰다. 졸업 후 중앙금예술단에 배치될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평양의 겨울은 추웠지만 각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대학은 그들에게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다. 생존 전략을 배우고 인맥을 쌓고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길을 찾고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최진혁은 당 간부로 성장할 것이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박성철은 뛰어난 기술자가 될 것이며 평양의학대학의 한설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성철이는 기숙사 창문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보았다. 대동강 너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대학은 출세의 발판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서 나는 진정한 나의 길을 찾고 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각자의 기숙사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와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 모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